제가 이제 한 달에 보니까 평균 책을 9권 정도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상위 2%, 그래서 굉장히 이제 뿌듯함을 좀 느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24년에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탑 10.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읽으면 정말 도움 될 만한 책들을 제가 매주 여러분들이 뭐 반응이 좋으면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제가 잘 읽었던 건 바로 우, 왜, 잠이란 책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괜히 한번 줄여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 아니고요. 누가 썼냐면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경과학, 뇌과학 쪽으로 석사, 박사까지 밟으신 분이 쓴 잠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이야기를 알기 쉽게 담은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읽는데 너무 처음 재밌었던 게 자기가 이제 하버드 의대 들어가서 너무 놀란 게 인간이 인생의 3분의 1을 거의 잠을 자면서 보내잖아요. 그쵸? 신생아 때는 거의 12시간 이상 자지 않나? 근데 이 잠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대, 진짜.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 석사, 박사를 이제 수면에 집중해서 이제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밝혀낸 놀라운 결과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대한민국 수험생 치고 수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몇 시간을 자는 게 적절하지? 저기 내 옆에 공부 잘하는 애는 하루에 4시간씩 잔다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자도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의 이게 전통적인 잔소리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러면서 이제 잠을 내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자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절대적으로 이 잠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딱 해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게 적정하느냐에 대한 답. 하루에 8시간을 자야 한대요. 여러분들 약간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지금 표정인데요. 이 필자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우리 저 친구가 지금 어제 3시간 잤다고 했잖아요. 3시간을 잤어요.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5시간을 못 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만약에 이 5시간을 보충해가지고 원래 8시간 자야 되는데 전날 못 잔 5시간까지 합하면 몇 시간이요? 13시간을 자면 과연 여기서 못 잔 수면 시간이 보충이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좀 못 잤는데 그 다음에 많이 자면 좀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필자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잔다고 해서 부족한 수면이 보상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 네가 하루 3시간을 잤잖아? 그러면 이 부족한 수면이 보상이 되려면 8시간씩 거의 일주일 정도를 제대로 자야 겨우 몸이 회복을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대. 그래서 요 정도 자고 나서 물론 13시간 못 자겠지만 그 다음날 9시간 많이 잡아야 그러겠죠? 한 요 정도 컨디션에 이제 질문을 해요. 의문을 가져.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때 이만큼밖에 못 잤으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여파를 미치는 거예요. 다시 하루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면 그 여파가 어느 정도 간다? 그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수면을 취해도 거의 일주일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진짜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설득이 안 되죠. 그리고 나 할 거 많은데 어떻게 잠을 자냐. 근데 이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정, 신체, 학습, 여기서 학습이라는 건 뭐 기억이든지 아니면 근육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는 건 절대로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요, 일단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막 찌푸려져요. 얼굴에 스마일이 없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요즘 기분이 안 좋지? 그럼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게 뭐다? 내가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가부터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잠을 별로 못 잔 것 같아. 굉장히 표정이 예민하고 안 좋아 보여요. 그럼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건 뭐다? 내가 잠을 8시간을 제대로 자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체. 여러분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장기 활동도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슬림해집니다. 잠을 안 자면 식욕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몸에서 어떤 것들을 자꾸 먹게 되냐면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죠. 달달하고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된대요. 그럼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부족하게 자면 비만이 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잠을 안 자고 수험생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쪄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까지 얘기하면 학생들이 근데 선생님 제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피부랑 몸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잠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뇌가요.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풋을 넣잖아요. 그럼 그 뇌를 자게 해줘야 뇌가 그 안에서 정리를 한대요. 내가 배운 것들을. 그리고 장기 기억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 준답니다. 그래야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배운 개념을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잠을 부족하게 자잖아요? 그러면은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필요한 반응, 필요한 판단이 전혀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래요?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잠을 제대로 안 잤기 때문이다 라고 이 필자는 단언컨대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고 싶으면 잠을 반드시 자야 되고 심지어 근육 기억, 피아니스트의 사례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연습을 했는데 특정 구간에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려고 해도 그게 고쳐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푹 자고 일어나서 연습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그 부분이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라든지 동작에 관련된 것도 다 잠을 자야지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잘 자는 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고 이 필자는 이런 말 합니다. 마지막 책 뒤에 제가 지금 한 300~400짜리 책을 지금 아주 5분 내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10계명을 딱 줘요. 근데 제 1계명이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꼭 지켜셨으면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은 잠에서 깰 시간을 알람을 맞춘대요. 그쵸? 우리 막 심지어 7시 일어나야 되면 7시, 7시 1분, 7시 2분, 7시 3분, 7시 4분, 7시 5분 인정?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그 7시 1분, 7시 2분, 7시 3분 말고 내가 침대에 가야 될 시간, 잠에 들 시간을 알람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 네? 12시. 그러면은 알람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11시 45분, 11시 46분, 11시 47분, 11시 48분 계속 울리게 해서 나 지금 침대 가야지 라는 거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잠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 하나 내줄게요. 딱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해보세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오히려 잠을 안 자고 그냥 12시에 자려고 생각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가 12시 반에 1시, 1시 반, 2시, 3시 그게 제일 쉬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꼭 지키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예요. 8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7시간 자셔야 되고 6시간 이상은 무조건 수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많은 제자들을 지금 대치동에서 12년 이상 만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공부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열정이 막 넘치죠? 4시간씩 자면서 선생님 저 요즘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100% 망합니다. 왜냐면 그 4시간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언제 망하냐면 수능 직전 10월 달에 망해요. 그때 되면 진짜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잠의 부족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마라톤이고 롱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수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수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잠에서 깰 시간 알람 맞추지 말고 잠에 들 시간을 알람 맞춰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제가 아까 저기서 카페인을 피하라고 했죠. 커피는 오후 4시 전까지만 마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카페인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서 반감기, 그러니까 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드는 데가 8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있으면 먹으면 그 뒤에 계속 이게 남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저는 괜찮던데요? 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네가 잠을 딱 깼는데 아침에 너무 찌뿌둥하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 모른대요. 그게 전날 저녁에 마신 카페인 때문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잠에 깊게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계속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칙으로 커피는 오후 4시까지만 마시고 웬만하면 디카페인으로 드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빅픽처에도 썼는데 학습법에 여러분들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의지는 충만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신체적, 감정적, 학습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게 뭐다? 잠을 잘 자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꼭 하고 싶어요.